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식당. 한국 식당은 원래 이딴 식인가요? 그게 손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이곳에는 미모의 외국 여성이 식당의 직원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다소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잠시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완전히 태도가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딸, 이번에 아빠가 무슨 음식을 가져왔을까? 이번에는 특별하게 정답을 맞히면 소원권 2개를 주지. 저는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미국 여자입니다. 저의 이러한 음식에 대한 환상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매주 저에게 특별한 이벤트 게임을 해주셨죠. 특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이벤트로 내어주셨던 그 음식의 황홀한 그 맛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수년이 흘렀음에도 저는 아직도 그 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음식 이벤트는 저에게 생소한 음식을 내어주고 그것을 먹게 한 후에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저 스스로 정보를 알아내어 일주일 이내에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답을 맞히는 날이면 아버지는 저에게 소원권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아버지의 음식 이벤트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죠. 하지만 벌써 10장 가까이 모아놓은 소원권은 이미 그 빛이 바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소원을 10번도 넘게 빌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상황이면 아버지와 먹었던 음식이나 장소 같은 것들에 추억의 향수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그 음식 이벤트가 아버지를 추억하게 합니다. 그런 저였지만 성인이 되고 얼마 전 겪었던 일 때문에 음식에 대한 환상이 의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요. 하루는 지인에게 중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황홀했다고 하는 그 맛을 상상하며 중국을 찾았다가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식이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먹을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느끼한 것이 저에게는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소하거나 처음 접하는 음식을 보더라도 마냥 환상만 가지지는 않았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저 음식을 검증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즐겨보던 음식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음식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음식이 소개되고 있었죠. 그 방송을 본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한 번쯤 먹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저의 즐거운 생각도 잠시, 아니지. 중국 음식도 그때 완전 맛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느끼하고 더부룩하니 나와는 맞지 않는 음식이었잖아. 이번에도 그럴지 몰라. 너무 설레발치지 말자. 중국 음식에 대한 그 사건 때문에 받았던 그 실망감과 상처가 떠오르며 이내 한국 음식에 대한 환상이 의심으로 변질되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저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실과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음식 기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일이 없는 주말 정도의 시간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해외 음식 기행을 떠나기 위해 휴가 시즌을 이용하곤 했죠. 그렇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여름 휴가 시즌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의욕적인 모습으로 일하던 어느 날 회사 상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꽤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뽑힌 이유는 평소에 제가 음식에 관심이 많고 지식도 풍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음식을 제공해주는 업체에 너무 과도한 의심 발언과 지적질을 하는 바람에 계약이 결렬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같이 동행했던 회사 상사분이 무말을 잘하여 계약은 체결했지만 원래는 갑의 지위에 있던 우리 회사는 저 때문에 을의 입장으로 보일 만큼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었죠. 나 때문에 회사에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히다니. 회사에 돌아가면 완전히 까이겠네. 설마 자르지는 않겠지? 그래도 나름 우수 사원인데. 아이고 스트레스야. 이놈의 의심병이 왜 하필 이런 데서 도져가지고 내가 너무 그 일 때문에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자 이 모든 것이 저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그딴 짓을 했으니 당해도 싸다는 자책을 했습니다. 역시나 회사로 복귀한 저는 회사의 윗분들부터 시작해서 직급 상사까지 줄줄이 내리갈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관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에바 데이비스, 자네답지 않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게 무슨 짓인가? 자그마치 회사 손실이 40억이 넘어. 40억이. 자네 혹시 이번에도 해외 음식 기행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 아냐? 이번에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윗선에서 자네 올해 휴가를 모조리 반납하라는 짓이야. 그리고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새 프로젝트에는 실수 없도록 신경 써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저의 올해 상반기 하반기 휴가를 모두 반납하고 새로운 회사 프로젝트에 전념하라는 것이었죠. 하필이면 한국 음식에 꽂혀서 휴가 계획을 짜놓은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겨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는 워낙 음식 하나에 꽂히면 빨리 그 음식을 정복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음식에 대한 검증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저는 잔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았지만 회사의 입장은 단호했죠. 하기 싫으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음식 기행을 포기하고 새롭게 맡은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어쩌면 한국 음식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며 기억의 저편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죠. 워낙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온 정신이 일에만 집중하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한 기억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도 못한 상을 받게 되었죠. 회사에서 요구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던 저에게 내려진 특별 보상이었습니다. 보너스와 함께 상반기와 하반기 휴가 기간을 모조리 합한 것보다 더욱 긴 휴가를 보상받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보상이라서였을까요? 평소보다 더욱 흥분된 상태로 한국 방문을 계획했고 기대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쉬었습니다. 첫날만큼은 시차 적응을 위해서 제가 해외 음식 기행을 할 때의 의식과도 같은 루틴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 음식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보았던 음식은 돼지갈비라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었죠. 뼈대가 붙어있는 삼겹살 부위를 양념에 절여서 만든 고기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서울의 한 돼지갈비 식당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던 저였지만 돼지갈비를 굽고 한 입 먹은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러한 의심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의심들이 경악으로 바뀌는 정도였죠. 과하지 않은 천연과일의 달짝지근함과 돼지갈비 고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환장할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과거에 먹어본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불현듯 저는 이 음식의 정체를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돼지갈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음식 이벤트의 문제로 나왔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돼지갈비였구나. 그러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죠. 고기 식당에서 외국인이 혼자 식사하면서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다니. 아마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 공포심이 들 정도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도 속으로 욕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죠. 그럼에도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미친 듯 돼지갈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약 5인분을 먹었을 때 심상치 않은 변화를 느꼈죠.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가 조여서 벨트를 풀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수저를 내려놓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가방에서 지갑을 주섬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차마 계산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곳 식당의 직원분으로 추정되는 아주머니와 대판 언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놀리시는 거예요? 원래 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몸이 뚱뚱하지도 않잖아요. 진짜 너무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혼자서 돼지갈비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저는 그 직원분이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었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직원분이 저에게 했던 말은 다름 아닌 식사하시겠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기를 다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주섬거리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먹은 건 에피타이저쯤으로 생각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많이 먹게 생겼나? 요즘 운동을 못해서 살이 몇 킬로 찌긴 했어도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비만 몸매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며 순간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과 언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제가 한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긴 에피소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돼지갈비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시작으로 마무리는 늘 밥과 찌개 종류의 국물 요리 아니면 냉면 같은 면 종류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고기 식당에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밥이나 냉면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기는 말 그대로 고기로 별도로 취급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대응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지 모를 직원분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드렸죠. 하지만 저의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직원분은 웃으시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을 건네주었고 당황한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배려에 정말이지 감동을 받았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틈만 나면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수많은 한국 음식점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먹어본 그 맛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 하나만을 위한 음식 여행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즐기는 중입니다. 한국은 사람 살기 참 좋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